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프랑스 혁명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danton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한창일 때 또 그 주인공들이 활약했던 그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인 프로코프에 대해서 한번 연관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어, 덩똥과 그 카페 프로코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코프는 파리에서 제일 오래 전에 생긴 카페인데 이때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 혁명의 주역들이 에, 경론을 벌리고 또 커피를 마셨던 데가 르 프로코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 아주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코프와 다운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 그 카페 프로코프는 1686년에 생겨서 거의 지금 한 350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최초의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이태리의 그에서 온 어떤 셰프였던 것 같아요. 프란체스코 프로코피오 콜데텔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카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커피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 사람이 이탈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식 아이스크림인 젤라또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리의 카페에서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데도 이 프로코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는 어디 있냐면은 소위 지성인의 그 지역인 그 라틴 쿼터라고 하죠. 캬르티에 라땅이라고 하는 지역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그 오대영역하고 그 상제르맹-데-프레역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남북으로 있는 길이 지금 저기 써 있는 루이 드 랑샹 코메디라고 하는 어, 길 내면에 있습니다. 정문은요. 그리고 뒷문이 있는데 뒷문은 조금 골목길로 연결되는데 그거가 이제 꿀 리코메르스라고 하는 그 골목으로 이렇게 뒷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 당시에도 아마 이 어떻게 보면 그 왕당파하고 자코방당이 이 막 말하자면 갈등을 이루고 있을 때 상대방 어떤 편에서 이 카페로 오면 그 뒷문으로 이렇게 몰래 나갔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는 이제 그 카페를 드나들었던 여러 유명한 인사, 볼테르라든지 덩동이라든지 나폴레옹, 디드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딴 그 살롱으로 이렇게 이, 그런 공간들이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이 보시면 앙시앙 코메디 이 가에서 본 정면입니다. 이 정면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뒷면은 이제 뒷길로 나가면 이렇게 이제 그 뒷문이 있고 뒷문에는 이렇게 이제 그 테이블들도 쭉 이제 있어서 지금은 사람들이 없는 사진인데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 이 커피를 마시고 있고 저쪽 그 골목 끝에 있는 이제 저 입구가 있죠. 이제 거기로 나가면 이제 이 상제르맹-데-프레 쪽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큰 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는 이 여러 사람들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미국에서 이제 여기 주미 공사, 그러니까 주 프랑스 공사로 와 있던, 그래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있었던 이제 프랭클린의 초상도 벽에 걸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실내 공간인데, 실내 공간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이 고전적인 그 풍치가 풍기는 그러한 구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카페라기보다도 이제 레스토랑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을 보시면, 요게 이제 정문 앞에 위에 붙어 있는 이 석판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카페 프로코프는 이 프로코피오 데 콜텔리라고 하는 이태리 사람에 의해서 1686년에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중간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많이 왔던 그 유명 인사들이 볼테르라든가 그 엔사이클로페디스테, 이거가 이제 그 백과전수학파죠. 디드로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 동동, 나가, 로베스피에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발자크, 빅토 유고, 그 다음에 폴 베를렌,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소설가죠. 아나톨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이 카페의 주요 고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석판에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좀 애용했던 고객들을 잠깐 소개를 하면, 지금 볼테르와 루소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볼테르는 굉장한 커피 마니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4, 50잔씩 마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코프에 가면 그 볼테르가 아주 애용했던 그 테이블을 그대로 유지시켜 놓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볼테르는 유명한 그 대표작이 깡디드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깡디드는 미국의 그 지휘자 겸 작곡가였던 레너드 번슈테인이 이거를 오페라, 뮤지컬, 가볍게 보면 뮤지컬인데 하여튼 오페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깡디드의 그 서곡은 굉장히 유명하죠. 아주 자주 공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볼테르가 한 말 중에 아주 제가 참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즉 work 혹은 labor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서 세 가지 악에서 우리를 막아준다, 이런 뜻인데요. 즉 뭐냐, 권태, 부도덕, 궁핍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그러한 기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부도덕이나 궁핍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볼테르는 굉장히 용감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볼테르가 이 귀족 체제에 좀 저항해서 바스티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갇히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갖고 이제 영국으로 일종의 망명하는 조건으로 이제 감옥살이는 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셰익스피어 공연도 많이 보고, 거기서 또 밀턴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볼테르는 계몽주의 철학자였으면서도 굉장한 액티비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루소는 이제 사회계약론도 쓰고, 굉장히 이제 좋은 마찬가지로 계몽주의 사상가였지만 사회계약주의자였는데, 이 루소의 작품 중에 나르시스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는데, 그 연극이 이제 공연을 어디서 했냐면, 이 프로코프의 맞은편에는 코메디 프랑세스라고 하는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코미디 프랑세스가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그래서 아마 그 길 이름도 앙세앙 코미디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극장의 그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연극을 공연하는데 루소는 굉장히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평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좀 혹평하고 조롱하는 거를 피하려고 그 맞은편에 있는 프로코프의 그 이제 카페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그런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얘기한 백과전소학과인 디드로라든지 또 이 저 피가로의 결혼을 쓴 그 보마르쉐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나파트 나폴레옹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포병 장교였던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99년에 이제 그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황제에 오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의 그 아주 급진적인 그 극단주의자들, 덩동, 로베스피에르, 마라 이런 사람들이 이 카페를 주로 이용했고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도 이 많은 문인들이 이제 이 카페를 애용했다고 합니다. 몰리에르라든지 발자크, 빅토르 유고, 뭐 몰리에르는 뭐 그 전 사람이긴 합니다만. 요거가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모자인데요. 전해지는 그 에피소드에 의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 이 카페를 갔던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나폴레옹이 이제 장교였을 때, 여기서 아마 뭐 이제 커피나 음식을 먹고 났는데, 마침 그 돈이 없어갖고 자기가 쓰던 모자를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맡겨놓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다시 돈 내고 찾으러 오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모자가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도 가끔 보면 그 제가 다니던 학교의 앞에 그 중국 음식점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오래됐고 지금도 장소를 옮겨서 있습니다만 그 거기에 이제 뭐가 그 주인이 나중에 이제 회고에 의하면 그 당시 학생들이 돈이 없어갖고 시계나 뭐 이런 거 만년필 같은 거를 맡겨놓은 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뭐 박스로 하나 가득 있었는데 이제 맡겨놓고 안 찾아간 거죠. 돈이 없어갖고. 마찬가지로 나폴레옹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카페에 이제 미국 사람으로 이제 그 자주 여행했던 사람이 벤저민 프랭클린하고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저민 프랭클린은 1776년부터 85년까지 거의 한 9년 동안 이 파리에 체류를 했는데 그 당시가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할 무렵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프랑스에 영국과 이제 싸우면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되니까 프랑스의 지원이 절실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지원을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프랭클린이 여기 체류하면서 여러 그 계몽 사상가들과 교류를 하고 이 프로코프에서 뭐 커피도 마시고 또 와인 마시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84년에 이제 프랭클린의 이제 뒤이어서 온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인데요. 토마스 제퍼슨이 85년부터 프랭클린 후임으로 주 프랑스 미국 공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토마스 제퍼슨은 와인 애호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랑스의 와인 산지인 보르도를 직접 가갖고 그 포도 품종이나 경작 방식이나 여러 가지 양조 방식에 대해서 실제로 공부하고 또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해서 굉장한 그 와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어떤 전문 지식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1855년에
이 나폴레옹 3세 때 이 보르도 와인의 등급을 이제 정하는데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걸 할 때 이 토마스 제퍼슨이 그 남긴 그런 이 보르도의 와이너리에 대한 어떤 그 다큐멘터를 참조하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사람은 아주 이, 이 파리에 있으면서 이 프로코프에서 이 와인과 커피를 즐겼던 그런 아주 그런 이 계몽주의 사상가들과도 교류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퍼슨 나중에 미국의 이제 3대 대통령이 되었죠. 이거가 이제 벤저민 플랭클린의 약간 흉상이 이 카페에 전시되고 있고요. 그 초상이 뒷문에 나오면 그 초상화도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역시 토마스 제퍼슨을 기리는 그 명패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의 3대 대통령으로 1784년부터 1789년 이제 1789년이면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날 때니까 아마 혁명을 조금 경험하면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로코프를 애용했다라고 하는 그 명, 이런 기념 명패가 프로코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덩통의 경우는 이 덩통이 여기 프로코프 바로 뒷길에 살고 있었다고 해요. 한동안은. 그래서 아주 여기를 애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리고 이 로베스피에르와 마라와 함께 이 자코뱅 당의 일원으로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고 나중에 이제 이 단두대에서 이제 여러 이 왕당파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이 덩통은 굉장한 웅변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민중을 설득시키고 선동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르주 장통은 조금 이따 영화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영화에서도 보면 어마어마한 웅변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덩통은 그나마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런 집단에 속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중도파 혹은 이런 우파 쪽으로 혁명 세력 내에서 이 반대파로 몰리게 되니까 결국은 이 덩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덩통을 어떻게 보면 이 프레임을 씌워갖고 단두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뇌물수수 그리고 반혁명 세력을 도와줬다, 은밀히 도와주고 뇌물을 받았다 이러한 혁명 재판으로 특별한 크게 아주 나온 재판을 받지 않고 단두대에서 처형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영화에서 하여튼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덩통을 처형한 로베스피에르도 참 어떻게 보면 단두대가 일종의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로베스피에르도 덩통이 죽은 지 3개월 후에 역시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영화에 보면 덩통이 이제 처형되기 전에 로베스피에르와 이렇게 말하자면談판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덩통의 모습인데요. 이 연설을 할 때 덩통의 모습인데 덩통은 그렇게 인물이 아주 미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얼굴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뭐 미남형으로 생기질 않고 영화에서도 이제 제라드 디파르디가 맡았는데 그 영화 배우 역시 뭐 그렇게 미남형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83년에 나온 영화 덩통을 잠깐 소개를 하면 제가 이게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봤는데 참 그때 인상적인 영화로 지금까지 또 장면들이 가끔 생각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영화가 폴란드 감독이 만들었어요. 그 안제이 바이다라고 하는 폴란드에서 감독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감독이었죠. 그리고 덩통 역은 이제 제라드 디파르디가 맡고요. 이게 이제 영국의 영국 아카데미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가장 압권인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로베스피에르가 그 파리에서 그 듀프레 가의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 숙소에는 그 어린 그 이 남매가 있었던 걸로 제가 이 영화에서 기억이 되는데 그 어린 소년이 막 이렇게 이제 긴장을 하면서 그 이 프랑스 혁명의 그 어떤 인권 선언을 외워서 암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떠듬떠듬 그 외웠던 그 이 인권 선언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를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때 덩통을 같이 혁명을 일으켜서 같이 일했던 덩통을 처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해 갖고 그 정말 이 혁명의 이상이 이렇게 훼손되어 가는구나. 이제 이런 어떤 그 자괴감, 이런 어떤 비통함을 느끼는 그런 대목이 영화에 나오는데 아마 그게 거의 끝 무렵에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언제 이 영화를 한번 다시 보면 좀 새롭게 기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화 포스터인데요. 아마 이 영화 포스터가 이제 이 제러드 디파르디가 이제 그 맡은 영화인데 이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단두대가 있죠. 그 단두대가 이제 이 여기서 기요틴에서 이 처형을 당하는데 그 전에 그 연설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제러드 디파르디가 이 당통역을 하면서 아주 이 민중에 대한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러한 연설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통이 거주했던 곳이 이제 코르드 코메르스 상탕드레라고 하는 그 약간 좁은 길이면서도 약간 광장 같은 데인데 여기는 당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마라가 이 라미 디 페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friend of people이라고 하는 인민의 친구들 뭐 이런 그러한 그 저널을 인수했던 그러한 곳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코프와 이 꿀드 꼬메르스 그 길은 정말 프랑스 혁명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 지도에서 보시면 제일 밑에가 큰 이제 길이 생제르맹 데 프레 굉장히 큰 넓은 거리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또 이 가로로 그 있는 거리가 덩트레 데자르가 합니다. 이거 뭐 발음 한국말로 쓰니까 더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쌍덩트레 데자르라고 하는 거는 of art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앙드레의
of the art. 이 아트의 그 상탕들의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이 Cour du Commerce Saint-André, 요게 이제 세인트 안드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우리말로 쓰니까 좀 읽기도 힘드네요, 오히려. 이제 여기가 그 지역인데 여기에 덩통도 있었고 그 마라가 만드는 그 인민의 벗이라고 하는 그 어, 신문도 만들었던 곳이고 여기가 이제 프로코프가 있었고요. 여기가 이제 정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앙시앙 그 코메디가가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는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 다운통하고 니드로 동상이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디드로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좀 유약한 지식인의 그런 모습이고요. 다운통은 굉장히 행동하는 아주 혁명가의 모습으로 동상이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다운통은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있고요. 이 오히려 이제 디드로는 아주 사색적이고 어떤 그 이성적이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유약한 지식인의 모습으로 어, 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덩통의 모습인데 여기 밑에 덩통이라고 있고 이 일어서서 어떤 뭐 어딘가를 이제 가리키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민중을 막 이끌어가는 이제 그러한 그 어떤 그 다이나믹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한 블락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이 디드로 백과전수학파의 일종의 학자죠. 이 학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리고 이렇게 사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의 이제 디드로의 모습이 이 한 블락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이 굉장히 대조적이고 아주 그 어떤 이 정적인 어떤 그 계몽주의자 그리고 어떤 동적인 혁명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동상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라틴 쿼터 지역에 가시면 그 길을 이렇게 걷다 보시면 이러한 디드로의 좌상과 그 덩덩의 어떤 그 역동적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상제르맹 드프레 이 거리고요. 이게 이제 그 드프레 역이고요. 여기가 레드마고라고 뭐 가장 유명한 이 파리에서 유명한 카페죠. 거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오면 오대영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덩동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한 블락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이 프로코프는 바로 요 위에 있습니다. 덩동의 동상 바로 요 위에 그 앙시앙 코메디가에 여기 있죠. 프로코프가 있고 요 뒷길이 쿠르드 이 꼬메르스라고 하는 요 뒷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덩동이 있었고 또 여기서 마라가 그 인민의 벗이라고 하는 그 선동지를 만든 그런 지역이 바로 요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제르맹가에 있는 르프코프는 어떻게 보면 파리 혁명기에 정말 아주 그 혁명 인사들이 경론을 벌였고 아주 말하자면 어떤 전략을 짰다 그럴까요? 뭐 그런 그 회담을 했던 뭐 그런 카페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코프 카페하고 덩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같은 혁명의 일원이었던 그 마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마라에 대한 얘기를 더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마라의 죽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